이게 유해는 모르겠지만 사실 자 103페이지 국지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국지란 말은 한자말에서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좁은 지역이란 뜻이에요. 좁은 지역. 자 그러니까 기온 같은 경우에는 위도에 따라서 마라도에서부터 척이 중강진까지 위도가 점점 낮아지고 뭐 강수량도 뭐 지역에 따른 차이를 말했지만 넓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정말 좁은 지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좀 특별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좁은 지역은 사실 두 군데예요. 자 하나는 어디냐면 분지. 분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좀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자연 지역이 아니라 도시는 인위적인 이런 작용이 너무 많아서 도시는 또 독특한 기후가 나타나요.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분지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기후 현상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불러요. 기온 역전 현상. 자 모든 건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우리 하은이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잠자는 거예요? 하루 16시간. 아니 무슨 코알라도 아니고 나무늘보도 아니고. 원래 나무늘보랑 코알라가 잠을 되게 많이 자잖아요. 알죠? 코알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먹는 그 식물 독성이 있어가지고 얘가 원래 기운이 없대요. 걔네들 유칼립투스 잎을 먹잖아. 근데 거기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왜 거기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먹어? 진짜요? 왜 먹냐고. 그 독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게 먹자마자 굶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자 아무튼 기온 역전 현상에서 중요한 건 역전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 기온 역전 현상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역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러면 정상 상태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알면 그걸 뒤집으면 되겠죠. 정상 상태. 자, 그럼 먼저 핵심 단어를 적어놓고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있는 대기, 물론 위에 있는 거 말고 우리 지표면 가까이에 있는 대류권 있죠. 그 대기는 기본적으로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불안정해요. 그 대기가 원래는 굉장히 불안정한데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게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불안정했던 대기가 안정하게 바뀌는 게 기온 역전 현상의 핵심이더라.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추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거 뭐 적거나 그러지 말고요. 이런 게 기온 역전 현상이다. 그것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위에는 이제 공기가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가 기온은 위로 올라가면 낮아지는 거 알고 있죠. 밑에보다 위가 춥잖아.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에너지가 오는데 이 에너지는 공기를 그냥 통과해요. 공기는 투명하니까. 태양이 땅을 덮이면 땅에서부터 이제 열이 다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따뜻한 거고 위로 가면 추워지는 거죠. 쉽잖아. 자 그래서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보면 이쪽은 해발 고도 그 다음에 이쪽은 기온이에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게 대기의 정상 상태. 그러면 여기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지금 차가운 공기가 있는 거죠. 자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는 어느 쪽이 무겁다? 차가운 게 무거워요? 따뜻한 게 무거워요? 자 여러분들 봄에 햇빛이 딱 뜨뜻하게 내려쬐면은 아리랑이가 막 피어오르죠. 아리랑이가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가벼워서.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가벼워요. 그래서 가벼운 공기가 지금 아래에 있는 거고 무거운 공기가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건 자꾸 아래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가벼운 건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계속 뒤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가 불안정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 혼자 계속 뒤섞이려고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가 먼저 덮여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열이 위로 가야 되니까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대기의 기본 상태예요. 대기는 원래 불안정하다. 일단 이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물론 이게 전부 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부 구간에서 기온이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기온이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상 상태하고 지금 기온이 뒤집어진 거잖아. 이렇게 바뀌는 걸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불러요. 위로 갈수록 기온이 오히려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현상, 이게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요. 은서 이해하고 끄덕이는 거야? 아, 은서하고 하은이하고 나연이하고 이게 평소에 눈동자가 있는 얼굴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눈동자가 없이 눈이 없는 얼굴이 기억이 나요. 맨날 조는 걸 떠나서 거기 자고 있는 것만 이렇게 봐가지고. 눈이 잠깐 얘기한 게 아닌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온 역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봤더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지 지역에서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 시간에 분지 배웠죠? 우리나라에 있는 분지는 종류가 두 가지. 무슨 분지가 있었죠? 먼저 침식 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분지 중에 울릉도에 있는 나리 분지가 형성 과정을 따지면 어떤 분지예요? 자, 이중화산인데 나리 분지가 어떤 유형이냐고. 당연히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칼데라 분지였잖아요. 자, 그런데 울릉도는 사람도 거의 안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농사 같은 거 안 지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침식 분지가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많다. 자, 침식 분지는 어떤 함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편마암하고 화강암하고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침식 분지였었죠. 아마 이거 내일 시험 볼 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몰라? 여기 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인데요? 혹시라는 몸이 어디까지? 기후까지요. 근데 뒷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나면 뒷부분은 이제 어려운 건 없어서 여기까지 해도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는 없어요. 뒷부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문제가 있는 거지. 말은 바로 해야죠. 그래서 침식 분지는 현마암과 화강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흔한 암석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침식 분지 자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침식 분지라고 하는 건 주변은 다 산지, 거기에 평지가 있는 거니까 중요한 도시들이 있다 그랬죠. 여기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어쨌든 침식 분지에서 뚜렷하게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런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봤더니 자, 먼저 밤부터 시작해요. 밤부터. 자, 그림을 간단히 그리자면, 자, 침식 분지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좀 극단적으로 그린 거죠. 자, 밤이 되면 산 아래쪽에서 산 위로 바람이 불어 올라간다. 아니면 반대로 산 정상에서 골짜기 쪽으로 바람이 불어 내려온다. 자, 고풍이 불어요? 산풍이 불어요? 자, 밤이 되면 산 꼭대기는 빨리 차가워지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생기면서 고기압. 여기는 상대적으로 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고 여기 열이 좀 고여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해서 여기가 저기압. 그래서 밤이 되면 산 위에서 분지 바닥으로 산풍이 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곡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계곡이랑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밤이 되면 산 정상에서 산풍이, 자, 이 산풍은 당연히 차가운 바람이에요. 차가운 공기가 산풍이 분지 바닥으로 내려오더라. 하강하더라. 자, 그러면 이 차가운 바람이 뭐 이렇게 여기가 뚫려 있으면 그냥 다른 데로 이렇게 쓱 들어가면 될 텐데, 문제는 분지는 이렇게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분지 바닥에 차곡차곡 쌓여요.
자, 여기에 있던 이제 원래 있던 따뜻한 공기는 이 차가운 공기 때문에 얘는 무거우니까 아래쪽에 차가운 공기가 쌓이고 원래 있던 공기는 위로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벽이 되면은 밑줄여야지. 새벽이 되면은 밤새 이렇게 내려온 산풍 차가운 공기가 분지 바닥에 쌓이면서 분지 바닥이 차가워지는 거죠. 그 위에보다. 그러니까 위에가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오히려 조금 따뜻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 기온 역전 현상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더라. 밤이 되면 산풍이 내려와서 분지 바닥에 쌓이면서 냉기류가 내려와서 쌓이면서 자,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자, 낮 시간대에는 분지 쪽에 기온 그래프를 그리면 정상 상태하고 똑같아요.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런 상태였다가 기온하고 해발고도 지금 안 그린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그런데 밤에 여기 위에 있는 공기가 쉽게 말하면 온도가 낮은 여기보다 온도가 낮은 차가운 공기가 얘가 산을 타고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여기 있는 공기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공기가 차가워지는 거죠. 그 새벽이 되면은 차가운 공기가 쌓여가지고 기온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기온이 이거였지만 새벽이 되면 이렇게 뒤집어지더라. 여기에 지금 기온 역전층, 역전 구간이 생긴 거죠. 이해되시죠? 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이거 그래프는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밤이 되면 산 꼭대기에서 계곡 쪽으로, 분지 바닥 쪽으로 산풍이 불어 내려오잖아. 우리 산풍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쪽에서도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지가 아닌 곳에서는 이 산풍이 그냥 다른 데 터지는 곳으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겠죠. 근데 이게 지금 분지 지역이니까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는 무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게 여기 바닥에 고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 분지 바닥이 오히려 위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가지고 여기보다도 더 춥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가 춥고 그 위에가 좀 따뜻한. 물론 위로 올라가면 다시 추워지지.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정상 상태일 때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추워져야 되는데 분지 지역에서는 새벽녘에 위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기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온 역전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눈치야. 그래서 어쨌든 새벽녘에는 차가운 공기가 분지 바닥에 되게 많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해가 뜨고 나면 오전이 되면 다시 이제 해가 떴어요. 해가 뜨면 이제 분지 바닥이 데펴지겠죠. 그럼 이 기온 역전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전이 되면 기온 역전 현상이 사라진다, 소멸된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발생 과정을 직접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필기만 해두시고요. 이제 포인트는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자, 먼저 자, 이런 기온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조건이 있어요. 뭐 1년 내내 물론 나타나기도 하지만 유난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조건. 자, 전체적으로 바람이 강한 날 얘가 뚜렷하게 나타날까? 심한 뭐 계절풍 같은 게 강하게 부는 날 또는 바람이 잠잠한 날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까? 자, 바람이 강하면 공기가 섞이겠죠. 섞이면 안 되잖아. 차가운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람이 잠잠한 날 잘 생기더라. 그 다음에 일교차가 큰 날 잘 생길까? 일교차가 작은 날 잘 생길까? 차가운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역전현상이 뚜렷해지는 거죠.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일교차가 큰 날 잘 생겨요. 일교차가 큰 날.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바람이 잠잠하고 일교차가 큰 시기가 언제냐면 딱 요즘이에요. 봄이나 가을에. 그리고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잖아. 그러니까 4월달이나 5월달 정도 또는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 자, 그래서 봄, 가을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조건 이렇게 정리했으면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얘가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얘가 출제 포인트가 돼요. 자, 볼게요.
차가운 공기가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가지고 분지 바닥에 쌓였어. 평지여가지고 여기 중간을 짓고 있었는데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자, 차가운 공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냉해. 냉해. 자, 또는 너무 추워져가지고 서리가 꼈어요. 그러면 갑자기 서리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상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따뜻한 공기가 있었는데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따뜻한 공기의 온도가 좀 내려가겠죠. 감기. 물론 그래. 감기가 심하게 걸릴 수도 있더라. 자, 감기 말고요. 자, 따뜻했던 공기가 차가워지면 수증기가 맺히면서 안개가 끼겠죠. 자, 그래서 안개가 정말 짙게 낄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어떻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안개가 너무 짙게 끼다 보니까 기온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면 교통사고가 실제로 더 많이 발생한대요. 분지 지역에서.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미리 부탁을 하는데 자,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꼭 부모님을 설득하세요.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대기가 안정 상태로 바뀌게 되면 공기가 섞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분지는 아까 말했지만 농사도 짓지만 주변은 산지고 여기가 보통 도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동차 매연부터 해가지고 온갖 오염물질이 나와요. 근데 이게 위로 이렇게 퍼지면 대기 현상이 나타나면 오염물질이 그나마 퍼질 텐데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공기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오염물질이 분지 바닥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서울은 분지일까 분지가 아닐까? 서울은 분지예요. 서울 분지야. 자, 여러분 서울 보면은 이렇게 한강이 W자 모양으로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 남산이 있어요. 자, 나중에 남산 가서 한번 봐보세요. 남산에서 바라보면 북한산부터 도봉산까지 이렇게 산줄기가 있고요. 수락산, 불암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남한산 쪽이 있고 여기에 청계산, 관악산 해가지고 이쪽이 조금 열려있긴 하지만 거대한 분지예요. 자, 서울에서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잘 일어나요. 딱 요맘때야. 자, 요맘때 새벽에 아침 운동하겠다고. 그거 안 좀. 그치? 나가시는 부모님 있을 거란 말이야. 없어? 또 너희 집만 그런 거고. 그래서 대기가 안정되게 되면 오염물질이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각해져요. 특히 새벽에 심각해지고 오후가 되면 그나마 다시 이게 대기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침에 운동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밤새도록 지금 분지 바닥에 오염물질이 쌓였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좀 기온이 낮다고 그 더러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막 상쾌하다고 막 듬뿍듬뿍 들이마시잖아요. 맞다. 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집에 가서 좀 여유가 있으시면 좀 바꿀 수 있으면 이렇게 딱 바람이 잠잠한 날 있잖아요. 봄, 가을에는 되도록이면 밤에 운동하라고 또는 오후에 운동하라고 이렇게 설득을 좀 하시라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하자고 운동하는 건데 무슨 습기 먹는 하마도 아니고 모든 오염물질 빨아들일 필요 없잖아요. 대기 오염이 심해진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귀여운 대책들이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유치해. 자, 물론 기온 역전 현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분지의 규모가 좀 작을 경우에는 이런 식이에요. 분지의 규모가 좀 작을 경우에는 차가운 공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산 중턱에다가 바람개비를 설치해요. 바람도 이렇게 감기를 만들려고. 자, 그래서 바람개비를 설치한다.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없는 것보다 낫나 봐요. 그 다음에 종이바람개비. 그 다음에 또 분지 바닥에 차가운 공기가 깔려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정말 이게 귀엽게 분지 바닥에다가 모닥불을 피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닥불이라 그랬지만 불을 피워서 일부러 기온을 높여주기도 해요. 그래야 이제 조금 피해가 줄어드니까. 자, 이런 대책들이 있더라. 근데 뭐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봄, 가을에는 아침에 운동하는 거 안 좋더라.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쭉 정리를 했지만 뭐 포인트는 되게 쉬워요. 문제를 제시할 때는 반드시 해발 고도하고 기온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해발부도 기온하고 같이 나왔다. 그럼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이 기온 역전 현상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렇게 파악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핵심은 불안정했던 대기가 역전되면 안정하게 바뀐다. 인간이 이런 피해를 입는다. 대책은 안 물어보니까 넘어가시고요. 이렇게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네. 그러니까 차가운 말을 누르고 딱딱이가 올라갈 때가 역전 현상이라는 건데 네. 그게 잘 섞인다고요? 잘 안 섞인다고. 안 섞인다고요? 원래 성질이 다른 공기는 잘 안 섞여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버린 거잖아. 이게 여기 위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산을 타고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분지가 아니고 여기 산이 없으면 차가운 공기가 그냥 쓱 들어갈 텐데 사방에 막혀있는 분지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분지 바닥에 쌓이는 거지. 반대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분지 바닥이 여기 위에보다 더 추운 거죠. 근데 그게 안 섞인다고요? 네, 공기는 잘 안 섞여요. 공기뿐만 아니라 물도 잘 안 섞이고 성질이 다르면 잘 안 섞여요. 심지어 바닷물도 두 바닷물의 이제 농도가 좀 다르잖아요. 염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또 잘 안 섞여요. 네. 오늘만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줄글 나왔어. 아니 아직 안 나왔어요. 줄글. 자, 언제 나올 것 같아요? 글쎄. 나오면 알려줄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자. 자, 이제 우리가 도시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 특색을 말할 건데, 물론 도시는 자연하고 많이 달라서, 물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교재에도 있지만, 열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섬 현상과 도시 기후의 특색. 자, 우리가 도시하고 주변에 있는 농촌 지역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 말고 정말 도시 한복판, 거기 가면 당연히 높은 건물들도 많고요. 자동차들도 엄청나게 많고, 어쨌든 정말 도시죠, 도시. 자, 그에 비해서 주변 지역은 나무들도 많고, 그 다음에 맨 땅이 드러나 있고, 농사도 짓고 있고, 뭐 풀도 좀 있고, 산도 좀 있고,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도시라고도 하고요. 도시 가운데서도 도시의 중심을 도심이라 그래요. 도시의 중심. 자, 그에 비해서 여기를 주변 지역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도시하고 상대되는 개념, 농촌 지역이라고도 말을 해요. 자,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봤더니 기온이 달라요. 어느 쪽이 기온이 높을까? 당연히 도시가 더 기온이 높죠. 왜냐면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 에너지는 곧 열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기온을 그려봤더니 주변 지역에 비해서 도시 지역의 기온이 더 높단 말이죠. 바다에 있는 섬처럼 열이 뭉쳐있죠. 열섬이라 그러는 거예요. 열섬 되게 쉬워. 도시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더 기온이 높다. 열섬 현상. 이제 여기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빨리 할게요. 이런 열섬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봤더니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인공열 사람이 에너지를 쓰니까 열이 발생하더라. 자동차 배기가스, 그 다음에 에어컨 하면 실외기에서 나오는 그 뜨끈뜨끈한 열. 안은 시원하지만 밖은 무지하게 덥잖아요. 그렇잖아. 또 수많은 에너지들, 인공열 때문에 도시 지역이 더 따뜻하다. 그 다음에 얘도 조건 한번 볼게요. 자, 당연히 1년 내내 도시가 주변 지역보다 더 기온이 높아요. 여름엔 더 덥고 겨울엔 그나마 좀 덜 춥고.
자, 그런데 이런 조건이, 이런 열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려면 기본적으로 대절풍 같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뚜렷하게 나타날까? 약하게 부는 날 뚜렷하게 나타날까? 약하게 부는 날 당연히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바람이 강하게 불면 여기에는 열이 다른 데로 가버리겠지. 대체적으로 바람이 잠잠한 날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계절을 따지면 여러분들 여름하고 겨울하고 어느 때 열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까? 자, 언제 뚜렷하게 나타나냐면요, 겨울철에 뚜렷하게 나타나요. 자, 물론 바람은 겨울이 대체적으로 강하게 불지만 그 에너지 쓰는 걸 봤더니 여름철에는 바깥 기온 몇 도? 지금 바깥 기온 몇 도쯤 됐을까요? 27도? 정확해. 자, 근데 가장 더울 때 한 3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에어컨 틀어가지고 실내 몇 도로 만들어요? 29도. 29도? 자, 우리는 18도로 맞추지만 18도까지 떨어지진 않고 사람이 한 24도만 돼도 시원하거든, 춥거든 약간? 그래서 얘는 한 5도 정도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는 바깥 기온 0도, 실내 기온 몇 도? 13도. 여름보다 겨울에 에너지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겨울철에 열섬 현상이 더 뚜렷하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올 겨울에 한번 느껴보세요. 다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자기 집이 강남 한복판인 사람 있을 거예요. 뭐 강남역 주변이라든지 거기 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학교로 오잖아요. 학교에 왔는데 집보다 학교가 더 추워요. 왜냐면 여기 주변을 보면 알겠지만 같은 서울이라도 주변에 이렇게 열을 발생하는 게 별로 없잖아.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자, 실제로 그래서 서울에서 겨울에 경기도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느낄 만큼 확 추워져요. 여기 잘 못 느끼는구나? 예를 들어줄게요. 자, 여러분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시키면 과천하고 어디가 벚꽃이 빨리 필까? 서울이 훨씬 빨리 펴요. 여의도에 벚꽃이 다 졌어. 근데 벚꽃을 보고 싶으면 조금만 나가서 과천까지만 가도 벚꽃이 있어요. 왜냐면 서울이 훨씬 따뜻하니까.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으세요? 있을 텐데. 도심 지역은 벚꽃이 이미 폈는데 여기 학교 주변은 아직 꽃이 안 피었어. 자, 아무튼 그래서 도시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농촌 지역보다 더 따뜻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얘가 당연히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단 말이에요. 열섬 현상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바람이 잠잠한 상황에서 주변 지역과 도심 사이에 온도 차이가 발생했죠. 자, 두 지역의 온도가 다르다. 그러면 그 자체 때문에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상승 기류가 생기고요. 공기가 올라갔으니까 주변에서 도시 가운데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물론 이 바람이 강하지 않아요. 살랑살랑 불어 들어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공기는 뭐 우주까지 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옆으로 퍼지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이 도시 안에 생긴 오염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이 도시 내에서 생기는 이런 공기 흐름 때문에 그냥 그 자체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도시 내에서 생기는 이런 자체 바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도시풍이라고 불러요. 도시풍. 도시 안에서는 도시 안에서 맴도는 바람이 생기더라. 근데 이 망할 도시풍이 도시 안에서만 계속 맴도니까 아까 말했죠? 오염물질이 계속 맴돈단 말이에요. 이틀, 3일 만약에 이런 열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럼 대기 오염이 엄청 심각해져요. 자, 그래서 도시풍 때문에 대기 오염이 역시 심해진다. 대기 오염이 심해진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온 역전 현상과 열섬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그렇다고 다른 데 가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대책 볼게요. 대책.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 대책을 보면은 결국 여기하고 온도 차이를 줄이면 되는데 여기 사람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녹지 공간을 확보한다. 자, 요즘 그런 거 많죠. 건물 옥상에다가 잔디 심고 나무 심고. 자, 그런 것들이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런 열섬 현상 줄이려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높은 건물이 많다 보니까 여기랑 바람이 잘 안 통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열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여기 주변 지역이랑 전체적으로 바람이 불 때 이거 공기가 순환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람이 좀 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바람길을 조성한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몇몇 대도시 같은 거 우리나라 말고 어떤 구간을 따라서는 건물을 높게 못 짓도록 해요. 거기로 바람이 지나가도록. 다행히 우리는 서울에는 한강이 있잖아. 한강 때문에 그나마 바람이 통하는 거고요. 한강이 없으면 서울은 정말 더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 이것도 열섬 현상에 대한 대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열섬 현상은 끝. 얘는 뭐 어려운 내용 없죠? 아니야, 왜 그래 자꾸. 좀 더 해야 돼. 다른 선배님 스포츠 일찍 끝내주셨는데. 어떤 선생님이? 다른 선배님. 어떤 선생님이? 와, 내가 올해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가슴 시원한 말이다. 니체 일찍 끝내주면 뭐 하려고? 어? 자, 이제 열섬 현상이 대표적이고요. 열섬 현상을 바탕으로 도시 지역하고 이제 농촌 지역하고 어떻게 다른지, 다른 특징들도 간단히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어떻게 다른지.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부터 정리를 해나가면 돼요. 자, 기온은 어느 쪽이 더 높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도시 지역이 기온이 더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습도를 볼게요. 습도. 자, 습도는 어느 쪽이 낮다? 어느 쪽이 낮다? 습도. 어느 쪽이 더 건조하다? 도시가 더 건조해요.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을 때 이 빗물이 땅에 스며들었다가 천천히 증발을 해야 여기에 습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 지역은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요? 못 스며들어요? 못 스며들잖아요. 그 도시가 기본적으로 건조해요. 자, 그래서 기온은 높고 건조해진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도시가 점점 사막처럼 변해간다. 도시 사막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이끼라는 식물 있죠? 이끼는 습도가 높아야 자랄 수가 있거든요. 도시 내에 이끼가 점점 없어지더니만 지금 서울에서 이끼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자기 집에 이끼가 있다는 얘기는 곰팡이도 핀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도심 지역에 가면 이끼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온하고 습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울양 볼게요. 구름의 양. 구름의 양은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자, 구름은 상승 기류가 생길 때 만들어진다 그랬었죠. 도시 지역이 구름의 양이 더 많아요. 자, 구름이 많으니까 강수량은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분명히 차이가 나요. 강수량은 도시 지역이 더 많아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강수량이 많다고 해서 습도가 높은 거 아니다. 비가 좀 내리더라도 다 다른 데로 금방 다 흘러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강수량은 왜 더 많냐면 다른 계절보다 여름철에 소나기가 더 많이 내려서 도시가 더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계절은 비슷해. 여름에만 비가 더 많이 내려요. 자,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어저께 비가 막 왔죠? 갑자기.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이게 당황해가지고 이제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이런 젠장하고 이제 우산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기상청을 들어갔어. 기상청이 별의별 정보가 다 있는데 현재 비가 오는 곳 그 정보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성사진 같은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딱 클릭을 해봤더니 다른 지역 몇몇 구시역과 함께 서울만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주변 경기도 지금 비가 안 내리고. 신기하다. 여름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여름철에 보면은 말했잖아. 강남 한복판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기는 비가 안 내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비가 더 많이 내린다고. 도시 지역이 소나기가. 그 여러분들 한번 말했잖아. 인천하고 서울하고 어디가 연 강수량이 더 많다? 서울이 더 많아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서울이 더 더우니까 여름에 소나기가 더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량은 서울이 더 많다. 자, 그 다음에 안개를 뭐 물어볼 것 같진 않지만, 자, 안개가 생기려면 물론 수증기도 필요하지만 수증기가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핵이 필요해요. 먼지 같은 것들이.
먼지는 어느 쪽이 더 많다? 도시가 더 많아서 안개도 도시가 더 많이 껴요. 그러니까 오염물질도 많고 안개 끼고 나면 대기오염, 스모그가 더 심해지는 거지. 참 이렇게 생각하면 도시 있으면 살 곳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지하수 볼게요. 지하수는 당연히 어느 쪽이 더 많다? 우리 도시 지역은 지하수가 빗물이 스며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하수는 이쪽이 도시, 이쪽이 농촌이에요. 도시 지역만 표시하는 거니까 지하수는 도시가 더 적더라. 자, 마지막으로 평균 풍속 볼게요. 평균 풍속. 자, 여기서 말하는 평균 풍속은 도시풍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바람이 불 때 평균적으로 도시하고 농촌 지역하고 어디가 더 바람이 세느냐. 자, 그래서 도시 지역은 높은 건물이 많으니까 바람이 불 때 막히죠. 그래서 도시가 바람이 평균적으로 약하게 불어요. 농촌 지역에 비해서. 그럼 애들이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전에 제가 옛날에 겨울에 도시 한복판에 갔다가 높은 건물들이 있는 데 갔다가 여기 지나갈 때 보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세게 바람이 불던데요? 막 물어보는 애도 있어요. 자, 이건 건물과 건물, 빌딩과 빌딩 사이에서 분다 그래서 이걸 빌딩풍이라고 불러요. 빌딩풍. 근데 다 풍이지 그래. 근데 얘가 말 그대로 평균을 내면 약하다는 얘기지. 빌딩풍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바람이 센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평균 풍속은 도시가 더 약하다. 약하다. 자, 이제 단어 2개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앞에 했던 건데, 자, 하천이 주변 지역이 도시로 바뀌게 되면은 홍수 위험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자, 우리가 하천 지역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냥 복습하는 거라서 이건 굳이 안 적어도 돼요. 높아진다. 자,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주변이 도시로 바뀌게 되면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이게 되면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순식간에 강으로 몰려들면서 홍수가 날 위험이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도시화가 된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천을 갖다가 복개공사를 한다고 표현하게 돼요. 복개공사. 자, 복개공사라는 말이 있는데 복개라는 말. 자, 여러분들 이 주변에도 복개천 또는 복개도로라고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 있을 거야. 자, 어디가 복개도로예요? 자, 이 복개 잘 보세요. 이 복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개가 좀 낯선 한자인데 어떤 걸 덮는다는 뜻이에요. 자, 문과 생기니까 적어줄게요. 자, 여러분들 초한지라는 책 알죠? 초한지. 드라마? 이걸 만든 건 드라마로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워가지고 한나라가 이겨서 중국 최초의 제국이 만들어졌잖아. 한나라. 네. 아니 이과생도 아닌 것들이 왜 그래? 자, 그때 초한지 등장했을 이야기에서 초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항우라는 사람이었어요. 얘가 정말 천하장사였거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용어 중에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역발산. 그러니까 항우의 힘이 힘역자예요. 산을 뽑을 만큼 세다. 관악산을 뽑을 만큼 얘가 정말 힘이 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기운이 기개세라 그래요. 세상을 덮을 만큼 기운이 세다. 진짜 얘들 마음속에 무슨 이상한 거가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 세상을 덮을 만큼 기운이 세다. 그게 뭔가를 덮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복개도로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을 건데 잘 생각해보세요. 거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주변 지역보다 해발구도가 낮아가지고 비가 오면 빗물이 모여드는 곳. 원래대로라면 거기에 하천이 있어야 되는데 하천이 없고 도로가 있을 거예요. 하천 위에다가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걸 복개공사, 복개도로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 자, 이제 덮었던 걸 열고서 하천을 복원하죠. 하천 복원공사. 복개하고 복원이란 말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복개하고 복원. 역발산 기계세.
개대가 뭐냐 그러면 얘들아 아마 개 같은 세상이라 그러겠죠. 설마 개 같은 세계다? 그건 아니겠지? 그게 제일이야. 자, 이건 적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댐을 건설하면 댐 주변의 기후가 바뀌어요. 이것만 안 적어도 돼요. 자,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여기 물이 많지 않죠. 근데 댐을 건설하게 되면 여기에 물이 고이면서 큰 저수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물이 많아졌어. 수증기가 더 많이 증발해요. 주변 지역에 안개가 더 많이 끼겠죠. 그래서 댐을 건설하고 나면 안개가 훨씬 더 많이 끼게 된다. 거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여기까지만. 자, 혹시 질문?